그 다음에 유리나리 메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메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엔지오마이오 림포마예요. AML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양성 종양으로 어떤 게 구성되어 있냐면 지방, 근육,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요. 무증상으로 우연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서 많이 보이냐면 어퍼폴 또는 로우폴에서 콜텍스에서 많이 보인대요. 우선은 선생님들은 콜텍스에서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자, 랩으로 봤을 때는 헤마토유리아가 보일 수도 있고요. 4cm 이상 종견의 출혈로 인해서 옆구리 통증도 동반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진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이포한 메스가 콜텍스에 보인다. 그러면 엔지오마이오 림포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웰 디파이한 에코진 메스가 라운드한 메스가 보인다. 그러면 AML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혈이 생기면 에코가 좀 작아질 수도 있고요. 자, 칼라도플로상 보면은 종괴 내부에 혈류가 없거나 약간 점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좀 볼 수 있는 게 RCC라고 해서 신세포암이에요. 신장 실질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의 90%가 RCC래요. 그래서 RCC는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누구한테 많이 걸리냐면 50에서 70대 남성한테 많이 걸리고요. 이게 담배랑 연관이 꽤 많은가 봐요. RCC에서 40%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40% 이상 RCC에 걸릴 확률이 증가되고 신실질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투석 환자들, 말기 신실질, 다낭성 신장 질환 또는 자체 실장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담배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투석 환자들, 말기 신실질 환자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헤마토유리아가 60%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혈뇨가 보이고요. 플랭크페인이 40%가 관찰된다라고 해요. 파파레이블 플랭크 메스가 30에서 40%에서 관찰되고요. 웨이트로즈, 하이퍼텐션, 고혈압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혈뇨가 보이니까 RBC가 상승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운드한 메스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라운드하기도 하고 그 안쪽으로는 시스틱한 체인지도 관찰될 수도 있고요. 칼시케이션도 동반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이퍼 또는 아이소코닉한 메스고요. 메스 안쪽으로는 부분적으로 시스틱한 변화를 보이거나 칼시케이션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혈류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이퍼바스큘라리티가 관찰된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IVC나 레날 베인을 이렇게 튜머가 인베이션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라운드한 메스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라운드 메스가 보이고요. 여기도 하이퍼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고, 여기도 약간 저해코로 보이는 메스가 상당히 큰 메스가 보이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여기 안쪽으로 시스틱한 체인지가 관찰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혈류를 봤을 때 하이퍼바스큘라리티도 관찰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TCC를 공부를 할 건데요. 이 TCC는 어디에서 많이 보이냐면 요관, 방광 등에서 발생을 하고요. 심배 또는 신우에서 주로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신우와 심배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장 종양에서 약 7에서 20%를 차지한대요. 그러면 RCC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TC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리스크가 어디서? 여기 보시면 브레더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브레더, 그리고 펠빅스, 그리고 유레타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직성으로 발생을 하는데 남자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담배랑도 연관이 있다는 거. 혈뇨가 상당히 많이 심한 혈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갑작스럽고 심한 간헐적 통증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RBC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혈뇨가 있기 때문에 RBC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여기 봤을 때는 브레드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신우 신비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마치 하이드로네프로시스랑 감별하기 좀 어려운데 펠빅스에 하이포에코닉한 메스가 관찰되거나
근데 이 칼시케이션은 없다. 그리고 이넌스먼스도 없다. 하이드로 네프로시스나 하이드로 유레터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우선은 하이드로 네프로시스는 어네코하게 보이는데 이 TCC 같은 경우는 하이퍼 에코닉한 머테리얼이 사이너스를 펠빅스를 뭔가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혈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 특징이니까 꼭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시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심플 레날 시스트라고 해서 얘네들은 염증 또는 수질 섬유증에 의해서 혈관, 세뇨관, 폐쇄로 인해서 낭종 변화를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연령이 증가될수록 발생률이 높다라는 거. 무증상이 대부분 무증상이고 팔팔 메스, 커졌을 때는 만져지는 메스가 보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페인을 동반한다면 플랭크 페인을 동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저기 보시면 헤마토유리아가 47%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거의 대부분 심플 레날 시스트에서는 헤마토유리아가 안 보이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 시스트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 디파인드한 라운드한 또는 오발한 스무스 월에 보이는 시스틱한 메스가 보이고요. 그 후방으로는 오코스 이런스먼트가 보이고요. 주로 콜텍스에서 관찰된다. 그리고 드물게는 아주 얇은 색튠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색튠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멀티플 심플 시스트는 비슷한 크기로 일직성이 많다라는 거. 우선 단순 심플 시스트니까 어네코하고 뒤로는 어코스 이넌스먼트가 보일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스트가 있고요. 자, 작은 낭종은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 신장에서 발생한 경우 간낭종과 간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발성 단순 낭종은 크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신장의 윤곽이 명료하고 일직성이 많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우신염인데요. 신우신염은 신실질의 염증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콜라이에 의한 상행성 박테리아 감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레터에서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으로 올라와서 파렌키마를 염증을 발생을 한다. 대부분 또 누구한테 발생한다? 여성한테 발생을 하고 15에서 40세에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신우심에서는 증상으로 피버, 플랭크 페인, 농뇨, 배뇨장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랩으로서는 WBC가 올라가고요. 단백뇨가 올라간다라고 해요. 자, 신우신염은 초기에는 정상으로 관찰이 된대요. 근데 얘가 진행이 되면은 염증에 의한 부종이 나타난대요. 신장이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신실질이 미만적으로 커진다. 에코가 감소되고 수질과 피질 경계가 불분명하다. 우선 염증으로 인해서 신장의 크기가 커질 수 있고요. 신실질 에코가 감소된대요. 그래서 수질과 피질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성 질환에서 이렇게 파렌키마에 칼라 매핑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신실질이 상당히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칼시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칼시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칼시케이션은 원인은 감염도 있고요. 아니면 이디오패스 하이퍼칼시미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특발성 고칼슘 혈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통풍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럼 얘네들은 페인이 어떻게 되냐면 플랭크 페인 그리고 무증상일 가능성도 커요. 그리고 인펙션이 있고요. 그리고 헤마토유리아가 혈뇨를 발생할 수 있대요. 보통 레날 스톤은 세 부위에서 많이 보이는데 유레터 펠빅 정션이라고 해서 UPJ, 그러니까 신우와 유관이 만나는 부위에서 발생을 하고요. 근데 얘네들은 하이드로 네프로시스를 동반한대요. 그리고 UVJ, 요관하고 방광이 만나는 부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일리악 베슬 근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3mm 이상이면 섀도우를 발생할 수도 있고요.
스칼라 도플러 했을 때 트위클링 아티팩트도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키드니 내부에 이렇게 스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유레터하고 브레더가 만나는 부위 UV 쟁션에서 이렇게 스톤이 발생하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스트럭션 디지에서 공부를 할 건데요.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가장 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이 결석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요관의 종양에 의해서 요관을 폐쇄하거나 요관 측면에 의해서 압박을 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선은 결석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신증이 발생을 하면은 얘네들이 생리적인 확장인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뇨 후에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임신한 여성에 의해서도 우측 신장이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관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출산 6주 후에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증상으로 봤을 때는 플랭크 페인과 백페인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내부로는 헤마토유리아가 발생할 수 있고 크레아틴과 비유엔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상을 봤을 때는 스톤에 의해서 이 위쪽에 다 어네코하게 확장이 되어 있는 게 관찰이 됩니다. 이런 게 하이드로네프로시스고요. 그래서 무에코로 보이는 콜렉팅 시스템의 에코가 분지되어 마치 손가락 벌린 모양으로 관찰된다고 하고요. 수신증이 심한 경우 실질이 얇아지고 신호가 현저하게 확장된다고 합니다. 스톤은 안 보이는데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관찰되고요. 여기 보시면 방광과 유레터가 만나는 부위에 이렇게 스톤 같은 게 관찰되고요. 지금 유레터가 이렇게 유레터인데, 유레터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하이포에코닉한 이레귤러한 메스가 보이는데, 이게 유레터를 막아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까지 관찰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